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분노했던 건 그 사람들이 제 가족을 고속도로에 버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읽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2살 김서연 씨인데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내가 발견된 날이 눈 내리던 겨울이었단다. 그래서 상서로울 서에 맑을 연자를 넣었어. 어린 시절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소풍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이야기를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한테는 원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고 IT 기업에 취직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죠. 일하는 게 좋았어요. 일할 때만큼은 제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22살 사회초년생 시절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을 지나가다가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젖은 박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다가가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였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랬겠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버려져서 추운 겨울날 문 앞에 놓여 있었겠지.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월세방이었어요. 좁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가진 내 공간이었죠. 수건으로 강아지를 닦아주고 인터넷 검색해서 강아지 분유를 급하게 주문했어요. 밤새 2시간마다 깨서 분유를 먹였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제 손가락만 한 발로 제 손등을 꾹꾹 누르며 분유를 빨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간호했더니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리라고요. 제가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었다면 이 아이를 만난 계절은 초여름이었으니까요.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따뜻하고 포근한 그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보리는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출근할 때 보리가 문 앞까지 따라왔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보리야, 엄마 일 다녀올게. 착하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보리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면 보리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죠. 그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힘든 날에는 보리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상사한테 혼난 날, 프로젝트가 엎어진 날,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와 어색하게 웃어야 했던 날, 보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주말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리가 좋아하는 공원에서 같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보리는 제 옆에 쪼르르 달라붙어서 낮잠을 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리랑 둘이서 치킨 시켜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보리가 제 곁에서 자랄수록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보리 사료가, 병원비, 간식비, 챙겨야 할 게 생기니까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승진도 빨랐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9살이 됐을 때 저는 시니어 개발자가 됐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었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리 덕분이었어요. 보리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리와 함께한 시간이 7년째 접어들던 해, 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씨였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준호 씨는 다정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웃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도 별 다른 반응 없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자란 거구나 하고 말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저는 보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산책할 때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제가 슬플 때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 준호 씨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서연이는 보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유일한. 그 말에 준호 씨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보리 가족이 되는 거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 씨라면 보리를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준호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보리를 소개해 주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보리가 달려왔어요. 낯선 사람을 보고 잠깐 경계하더니 제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보리야, 이분은 엄마 친구야. 준호 아저씨.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보리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웃었어요. 귀엽네. 생각보다 작고. 응, 보리 소형견이라서. 그날 저녁 준호 씨는 보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리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어요. 보리도 준호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보리 정말 착하다. 서연이가 왜 이렇게 아끼는지 알겠어. 저는 안심했습니다. 준호 씨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 씨가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하자. 이제 내 곁에 내가 있을게. 보리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건가?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준호 씨는 보리를 좋아해 줬지만 시댁은 어떨까? 며칠 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보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때? 왜요? 우리 엄마가 좀 보수적이야. 강아지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숨겨야 해요? 아니, 숨기는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결혼 전 준호 씨 부모님께 인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제 출신을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엄마가 나중에 알면 더 기분 나빠할 수 있어라고 했었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최말순 씨, 62세. 첫인상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 준호야. 이 친구가 그 며느리 될 애구나. 접네. 그리고 이어진 말.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어디 사세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도 뭐라 말을 못하시고 눈만 깜빡이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 고아였구나. 어휴, 그래서 그렇게 애가 야무져 보이나?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니라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은 뭐해? 준호 엄마가 들으니까 IT 쪽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봉 1억 조금 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도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도 비쳤습니다. 호, 고아가 그렇게 잘 벌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네. 그 말투에는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 서연이 되게 성실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래. 그럼 얼른 결혼해서 애부터 낳아야지. 준호 나이가 벌써 34인데 빨리 손주 얼굴 봐야지.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계속 손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애기 가져야 해. 늦으면 안 돼. 요즘 애들 다 늦게 낳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30 넘어서 낳으면 애 키우기 힘들어. 며느리가 돈 잘 번다니까 육아휴직하면 되잖아. 그치?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야. 그래도 나쁜 마음은 없어.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첫 만남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고아였구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 보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리야, 엄마 힘들었어. 보리는 제 볼을 핥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 아이는 제가 22살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고생할 때도, 승진해서 기쁠 때도, 외로워서 울던 밤에도 늘 곁에 있었어요. 10년. 보리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10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보리는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제가 바빠서 산책을 못 가줘도, 제가 슬퍼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줘도 보리는 항상 저를 반겨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어.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장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어요.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자는 게 준호 씨의 입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 구경을 간다며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한 곳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내 명의야? 준호 명의 아니고? 네.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했어요. 호.
요즘 며느리들은 참 대단하네. 그 말에는 또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시다가 소파 옆에 있는 강아지 방석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야?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건 그때 안방에서 보리가 나왔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깬 모양이었어요. 보리는 하품을 하며 거실로 터덜터덜 걸어왔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 보리예요. 10년 동안 키운 아이라서. 시어머니가 준호 씨를 돌아보셨어요. 준호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준호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알고 있었어. 서연이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라서.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개 못 키워. 걔는 집안 기운 다 망쳐. 액땜이야, 액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보리는 제가 정말 오래 키운 아이예요. 가족이나 다름없어서. 가족? 걔가 무슨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낳을 건데 걔를 어떻게 같이 키워? 걔 털 날리면 애기한테 안 좋아. 그리고 개 키우면 나중에 집 팔 때도 문제 생긴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님, 하지만 보리는 순하고 조용해요. 아기한테 해 끼칠 일 절대 없어요. 저랑 10년을 함께. 야,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너 시집 오는 거야. 시집.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규칙 따라야지. 알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를 쳐다봤어요. 준호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나중에 아기 생각하면. 준호 씨, 제가 보리랑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10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22살 때부터,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걔가 무슨 가족이래.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걔를 사람처럼 생각하네.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제 발밑으로 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저를 위로하듯이. 준호 씨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고집이 세. 그냥 보리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응? 나중이 언제예요? 결혼하고. 엄마 마음 풀리면. 안 풀리면요? 그럼 보리를 어떻게 해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회피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 거라는 걸. 저는 그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가 이미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 씨가 택시로 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보리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줬죠. 저는 보리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보리는 제 눈물을 핥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10년.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보리가 제 곁에 왔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보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슬플 때 보리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보리를 버려야 하는 걸까요? 결혼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족의 편? 아니면 이제 막 만난 새로운 가족의 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리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그 매서운 눈빛과 준호 씨의 망설이는 태도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보리 없이는 저도 살 수 없다는 것.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작은 웨딩홀에서 시댁 친척들만 초대해서 진행했어요. 저는 초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와줬지만 신랑 측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소개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고아 출신인데 그래도 억척스럽게 살아서 돈은 잘 벌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보리가 달려왔어요. 패시터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보리는 제 드레스 자락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리야, 엄마 왔어. 준호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보리 좀 안방에 두면 안 돼?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보리는 불안한 듯 제 손을 핥았습니다. 보리야, 잠깐만. 엄마 곧 올게.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도 보리는 계속 안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신혼 첫 주 시어머니가 집들이 한다며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왔다, 며느리. 반찬 좀 해왔어. 너 요리 못하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코를 찡그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깨 냄새 아니야? 보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로 되는 게 아니야. 걔가 문제지. 시어머니가 안방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문을 벌컥 여시더니 안에 있던 보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보리는 깜짝 놀라 구석으로 피했어요. 야, 이게 뭐야? 걔를 방 안에다 둬? 이러니까 집이 지저분하지. 어머님, 보리는 깨끗한 편이에요. 제가 매일 씻겨주고, 씻겨준다고 걔 냄새가 없어져? 이래서 고아 출시는 안 된다니까. 상식이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런 거 배웠을 텐데, 넌 그게 없으니까 걔를 사람처럼 키우는 거지. 시어머니가 보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저거밖에 내놔. 베란다에라도 묶어둬.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는 10년 동안 저랑 같이 산 가족이에요. 밖에 묶을 수 없어요. 가족? 걔가 무슨 가족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래?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리는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리에게 다가가서 발로 밀쳤습니다. 이 엑스키, 집안 망하게 생긴 게
보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끙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보리야. 저는 달려가서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리는 떨고 있었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내 아들 집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준호야,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너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어. 걔 때문에. 30분 후 준호 씨가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너 이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다 저게 때문이야. 저는 보리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보리를 발로 차셨어요. 발로 찼다고? 엄마, 그건... 야, 내가 언제 찼어? 그냥 좀 밀쳤을 뿐이지. 그것도 저게가 내 발밑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고.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그리고 보리 좀 조심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오셨는데 돌아다니면. 준호 씨, 어머님이 갑자기 안방 문을 여신 거예요. 보리는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미안하다고 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엄마 기분 상하셨잖아. 준호 씨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서 안 해? 미안하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리가 제 품에서 작게 끙끙거렸어요. 아팠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보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래서 개 키우는 집 며느리는 안 된다니까. 개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는 준호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저게 당장 처리해. 안 그러면 엄마는 이 집 안 와. 알았지? 알았어, 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근데 보리 문제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해결이요? 무슨 해결이요? 엄마가 너무 싫어하시잖아. 그리고 우리도 곧 아기 가져야 하고 보리를 어디 좋은 곳에 분양 보내는 게 어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 보리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요? 응. 보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한 시골에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보리 나이가 10살이에요. 10살 된 강아지를 누가 입양해요? 그럼 보호소라도. 보호소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리를 보호소에 보내자고요? 10년 동안 저랑 산 아이를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준호 씨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거 알지? 결혼했으면 양쪽 다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내 맘대로만 하면 안 돼. 제 맘대로요? 보리를 지키는 게 제 맘대로예요? 그래, 내 맘대로지. 엄마 기분도 생각 안 하고, 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걔만 생각하잖아. 걔가 아니에요. 저는 보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였을 때,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보리가 곁에 있었어요. 준호 씨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아. 그건 알아. 근데 이제는 나도 있잖아. 내가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는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이래요? 어머님이 보리발로 차셨는데
준호 씨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준호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준호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보리는 제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아팠을 텐데도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보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0년. 제가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리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제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줬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생각 좀 해봐. 보리 문제.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계속 보리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CCTV로 보리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에도 거실에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보리 어디 있어요? CCTV에 안 보이는데. 아, 그거. 엄마가 데리고 가셨어. 네. 엄마가 아침에 들렀었어. 보리 시골 친척 댁에 맡긴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서연아, 미안해. 근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야. 보리도 시골에서 더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가 10살인데요. 10년 동안 저랑 산 아이를 갑자기 낯선 곳에 보내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어디예요? 어디 보내셨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보리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처리했어. 처리요? 응. 친척이 키운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보호소에 맡겼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소요? 어느 보호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너도 이제 시집온 며느리인데 걔한테 매달려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님, 야, 너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정신없구나. 이래서 고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리가 어디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저를 찾고 있을까? 저는 그날 조퇴를 했습니다. 시청 동물보호과에 전화해서 인근 보호소를 알아냈어요. 총 5곳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10살 된 믹스견 들어왔나요? 이름이 보리인데. 아니요, 오늘은 없는데요. 저희도 없습니다. 말티즈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것 말고는 새 곳은 아니었습니다. 4번째 보호소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아, 네. 오늘 오전에 믹스견 한 마리 들어왔어요. 나이 든 개였는데. 지금 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만. 지금 갑니다. 제발 그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보호소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이 떨렸어요. 제발 보리가 무사하길.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달려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온 믹스견. 어디 있어요? 아, 저쪽 캔넬에 있는데요. 근데 누가 데려왔다고 해서 직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캔넬 안에 보리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보리야. 제 목소리를 듣고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짖지도 못하고 그냥 꼬리만 흔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캔넬 문을 열고 보리를 꺼냈어요. 보리를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갑자기 낯선 곳에 끌려와서 낯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10년 동안 저랑만 산 아이가. 괜찮아, 보리야. 엄마가 데려갈게. 이제 안 무서워. 직원에게 보리의 등록번호를 확인시켜주고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보리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거예요. 저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보리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도 제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 씨가 보리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그거 왜 데려왔어? 제 강아지니까요. 엄마한테 혼나. 진짜로. 상관없어요. 저는 보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야, 서연아. 진짜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알면 어쩔 건데요? 저는 준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또 보호소에 데려다 버릴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아예 안락사시킬 건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어머님이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보호소에 버렸는데 준호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보리를 내려놓고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보리를 선택할 거니까요. 뭐,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랑 산 가족이에요. 준호 씨랑은 결혼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고요. 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랑 걔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걸. 그날 밤의 싸움 이후로 준호 씨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고 저는 보리와 함께 안방에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준호 씨에게 전화하셨어요.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어떻게 됐어? 아직도 집에 있어? 응, 엄마. 아, 내가 뭐라고 했어. 당장 내버려. 안 그러면 엄마가 직접 가서 처리할 거야.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준호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거였어요. 제가 보리를 한시도 놓지 않았으니까요. 출근할 때도 보리를 회사 근처 애견 카페에 맡겼다가 점심시간에 다녀오고 퇴근하면 바로 데려왔습니다. 보리를 혼자 집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건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애견 카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좀 늦었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아, 서연님. 괜찮아요. 보리 잘 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안심이 됐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보리를 데리러 갔어요. 보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못 봤는데도 제게 화내지 않고 반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보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준호 씨는 벌써 잤나 보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알았어. 내일 할게. 준호 씨 목소리였습니다. 불을 켜자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왔어? 응. 왜 안 자고 있어? 너 기다렸지. 준호 씨가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보리 얘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리가 왜? 엄마가 내일 오신대. 그리고 보리 문제 해결 안 하면 이혼하라고 하셨어. 이혼? 응. 엄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걔만 챙기면 집안이 망한대.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제발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엄마한테 전화 받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가 나 진짜 미쳐. 그래서요? 보리 좀 보내자. 제발. 좋은 데 알아볼게. 진짜 좋은 집으로. 싫어요. 서연아. 준호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나랑 결혼 생활할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하지만 보리 없이는 못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준호 씨가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걔 하나 때문에 결혼을 망칠 거야? 걔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10년 동안 저랑 산 유일한 가족이에요. 나는 뭔데? 나는 가족 아니야? 준호 씨는 보리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싫어하시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하세요. 보리는 우리 가족이라고.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준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저를 선택할 용기가 없다는 걸. 준호 씨, 응, 우리 결혼 안 했어야 했나 봐요.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보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나는 포기해도 되고. 준호 씨가 먼저 저를 포기했잖아요. 어머님 편에 서셨잖아요. 준호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일 엄마 오시면 각오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보리를 씻겼습니다. 혹시나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보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보리는 물을 싫어하는데도 얌전히 있어줬습니다. 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고 있었죠. 보리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집을 비울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고 들어오셨어요. 뒤에는 준호 씨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회사를 쉰 모양이었어요. 어디 있어? 그게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안방에 있습니다. 불러내. 어머님, 불러내라고.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보리가 나왔어요. 보리는 시어머니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발로 밀쳤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보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걸 개라고 키우고 있어. 이래서 고아 출시는 안 된다니까. 어머님, 그 말씀은. 닥쳐. 너한테 할 말 있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여줘. 준호 씨가 서류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못 봐? 이혼 협의서지. 여기 서명해. 왜 제가 서명을 해야 해요? 왜긴 왜야.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아 출신에 개나 키우고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며느리.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보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게 때문에 우리 준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 다 내 책임이야. 제 책임이요? 그래, 내 책임. 내가 걔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는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이게 준호 씨 생각이에요? 준호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어서 서명해. 그리고 저게 데리고 나가. 위자료 같은 거 요구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래. 시집 와서 시어머니 말 안 듣고 걔만 챙기고. 그게 잘못 아니고 뭐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왜? 저는 서명 안 해요. 뭐? 이혼하고 싶으시면 준호 씨가 이혼 소송 거세요. 저는 절대 합의 이혼 안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엑스이 지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세상이 순간 하얘졌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보리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짖었습니다. 컹, 컹. 보리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아이였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만 짖었죠. 그런 보리가 저를 보호하려고 짖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엑스이. 시어머니가 핸드백으로 보리를 내리쳤어요. 안 돼.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핸드백이 제 등을 강타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서연아, 그만해. 보리 내려놔. 싫어요. 내려놓으라고. 준호 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보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그때였습니다. 짝! 준호 씨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준호 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준호 씨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미안. 나도 모르게 됐어요. 저는 보리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시죠. 제가 이혼 소송 걸게요. 서연아, 손대지 마세요. 저는 준호 씨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저런 엑스 때릴 만해. 당연히 때려야지. 엄마, 나.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보리는 제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작은 혀로 제 뺨을 계속 핥았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엄마 지켜줘서. 보리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준호 씨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더욱 아니었죠. 보리. 1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보리.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한 보리. 제가 맞을 때 제 앞을 막아선 보리. 그 아이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보리 사료, 보리 물건들. 그게 전부였어요. 이 집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의는 제 거였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리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리를 쳐다봤어요. 보리는 제 품에서 불안한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리야.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회사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반려동물 가능한 곳이었어요.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보리와 단둘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 그날 밤 저는 보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보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보리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함께 있다는 증거. 보리야, 사랑해.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리를 데려가는 꿈, 준호 씨가 보리를 버리는 꿈, 보리가 사라지는 꿈, 그리고 저 혼자 남겨지는 꿈.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보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꽉 안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저와 보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리가 제 얼굴을 하자 깨웠고 퇴근하면 보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의 간섭도 준호 씨의 눈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서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 씨, 저를 때렸잖아요. 그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어요. 서연아, 제발.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안 돼? 보리 때문이에요.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그게 때문에? 걔가 아니에요.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서연아, 나도 내 가족이잖아. 준호 씨는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준호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너 없으면 안 돼. 준호 씨, 응?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 씨한테 필요한 건 저를 통제할 수 있는 며느리였지,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어머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밖에서 서성였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 씨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보리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애견 카페에 보리를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일해야 해서요. 늦게 데리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보리 잘 돌봐드릴게요. 안심하고 회사로 갔습니다. 일은 예상보다 더 늦게 끝났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애견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사장님이 특별히 보리를 제게 인계해 주셨어요. 보리 정말 착하네요. 하루 종일 얌전히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보리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리는 피곤했는지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보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급하게 씻으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리가 없었어요. 보리야?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침대 밑, 옷장 뒤, 어디에도 보리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요. 그럼 보리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그보다 누가 데려간 걸까요? 고시원 관리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관리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요? 아, 4층 방이요? 네, 아까 남자분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본인 와이프 방이라고 하시길래 마스터키 드렸어요. 남자요? 네, 30 중반쯤 돼 보이는 키 크고 안경 쓴 분이었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한데요. CCTV는 복도 쪽만 있고 각 방 안까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준호 씨, 보리 어디 있어요? 보리,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들어왔잖아요. 보리 데리고 나갔죠? 아, 그거. 준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맞아, 내가 데려갔어. 어디 있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안 돼. 준호 씨. 서연아, 내가 먼저 집을 나갔잖아. 보리는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데려가도 문제 없어. 무슨 소리예요? 보리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운. 증거 있어? 등록은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공동 재산이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 씨, 제발, 보리 돌려주세요. 싫어.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돌려줄게. 네, 집으로 돌아와. 그럼 보리 돌려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야. 제안이지. 준호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생각해봐. 오늘 저녁까지 답 안 주면 보리는 엄마한테 넘길 거야. 안 돼. 그럼 돌아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보리, 제 보리, 10년 동안 함께한 제 가족. 회사에 전화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준호 씨가 있는 신혼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회사. 보리는요? 엄마 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데리러 가요. 같이 가요. 안 돼. 내가 먼저 돌아온다고 약속해.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보리 먼저. 서연아. 준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 진심이야. 내가 진짜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서야 보리 돌려줄 거야. 어떻게 확신을 줘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 소송 취하해. 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혼 소송. 취하해. 그럼 믿을게.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저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준호 씨의 무시와 보리를 버리라는 압박과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을. 저녁 6시까지. 그때까지 답 없으면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처리가 뭐예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하신대. 준호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가야 할까? 하지만 주소를 몰랐어요. 준호 씨가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준호 씨 말대로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우길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저녁 5시 30분.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변호사님이었어요.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변호사님, 소송 취하할 수 있을까요? 취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그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동물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보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 씨,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송 취하하면 다시 지옥이에요. 아시죠? 알아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10분 후면 보리가 어떻게 될까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어? 준호 씨, 제발, 제발 보리만 돌려줘요. 제가
제가 뭐든지 할게요. 돌아올 거야? 네. 소송 취하할 거야? 네. 진짜야?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리부터 데려와야 했어요. 알았어. 그럼 지금 엄마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여기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보리가 무사하길. 제발. 30분 후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왔네, 며느리. 뒤에서 준호 씨도 나왔습니다. 보리 어디 있어요? 안에 있지. 들어와.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보리가 없었어요. 어디 있어요? 보리 어디 있냐고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보리, 그거 없어. 네. 아침에 데려왔는데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밖에 묶어놨더니 어디로 도망갔나 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갔다고요? 그게 무슨,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알아서 도망간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어디 보냈어요? 어디 버렸어요? 몰라. 진짜로. 준호 씨. 저는 준호 씨에게 매달렸어요. 준호 씨, 보리 어디 있어요? 제발, 제발 말해줘요. 준호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리, 제 보리, 10년 동안 함께한 보리, 보리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걔는 안 된다니까. 걔 따위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보리, 보리, 보리.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집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보리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까봐 거리를 헤맸어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보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방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보리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리 방석도, 보리 장난감도,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보리만 없었어요. 저는 보리 방석을 안고 울었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켰어. 다음 날 회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유기동물 신고를 했어요. 동물보호센터에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10살 된 믹스견 들어온 거 없나요? 이름은 보리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없네요. 어제는요? 어제도 해당 견종은 없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10군데가 넘는 보호소에 전화했지만 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보리 칩. 보리는 등록할 때 몸에 칩을 넣었었거든요. 그 칩으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보리의 등록번호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등록이 삭제됐나? 아니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동물구조센터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볼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네, 맞아요. 볼이 찾으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구조했는데요. 칩 확인했더니 서연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닿아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를 받아 적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보리가 정말 무사할까? 구조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분이 맞아주셨어요. 서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리를 봤습니다. 작은 케이지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보리.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고 발바닥은 까져서 피가 나 있었어요. 보리야. 제 목소리를 듣고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힘없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지 문을 열고 보리를 꺼냈어요. 보리를 꽉 안았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아줬어요. 약한 힘으로 천천히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다시는 안 놓을게.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속도로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차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보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걸. 누가 이렇게 버린 거예요? CCTV를 확인했는데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려서 강아지를 내려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발하시겠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발할게요. 병원에 갔습니다. 보리는 탈수 증세와 발바닥 상처,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까지 생겨 있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0살이면 나이가 있는데 이런 충격을 받으면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해주세요. 보리를 입원실에 두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리는 케이지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런 눈빛이었어요. 보리야, 엄마 내일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보리가 작게 끙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다시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증거는 있으시죠? 네. 구조센터 CCTV 영상이랑 통화 녹음 파일 있어요. 저는 준호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모두 녹음해뒀었거든요. 보리를 미끼로 협박했던 내용도, 시어머니가 보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전부요.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뺨에 난 멍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 씨가 때렸던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뒀었어요. 가정폭력 증거도 있고 동물 유기 증거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말고요. 확실히 이깁니다. 일주일 후 보리가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발바닥 상처도 아물었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씻을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였죠. 보리야, 괜찮아. 엄마는 안 가. 절대 안 가. 보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2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준호 씨와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재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키운 반려견 보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리를 집안의 애군이라고 하시며 버리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폭행했고 보리를 미끼로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리를 고속도로에 유기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구조센터 기록.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무시했으며 동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보리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였을 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가족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고 제가 맞을 때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판장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반려동물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 하나 버린 게 뭐가 큰 문제예요? 며느리가 말 안 들어서 혼 좀 낸 거지. 혼을 내요? 생명을 버리는 게 혼을 내는 겁니까?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유기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증거도 확실하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피고인 최말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박준호는 가정폭력으로 벌금 500만 원. 제가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X야. 개 하나 때문에 집안을 망쳤어. 너 고아라서 그래. 부모도 없는 X2. 어머님.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보리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제 남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재판 동안 보리를 위탁 호텔에 맡겨뒀거든요. 문을 열자 보리가 달려왔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제게 뛰어올랐습니다. 보리야, 엄마 왔어. 보리를 안아 올렸어요. 보리는 제 얼굴을 정신없이 핥았습니다. 보리야,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해.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고시원보다는 넓었어요. 보리가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짐을 다 풀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보리와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보리야. 보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보리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비 오던 날 박스 안에 있었잖아. 보리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때 엄마도 너처럼 외로웠어. 버려진 것 같았고 혼자인 것 같았어. 근데 너를 만나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게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1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보리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무서워했을 텐데. 보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아.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평생. 창밖으로 찻별이 떠올랐습니다. 보리와 저 단둘이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에서. 보리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날 살게 해준 가족이야. 엄마의 유일한 진짜 가족. 보리가 제 손등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며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보리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해졌고 산책도 즐거워했어요. 제가 외출할 때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믿게 된 거예요.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주말마다 보리와 공원에 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보리는 햇살을 쬐고 저는 책을 읽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떤 결혼 생활보다, 어떤 가족보다 이 순간이 더 행복했어요. 서연 씨?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재민 씨. 대학 동기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여기서 다 만나네. 이게 누구야? 귀엽다. 재민 씨가 보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보리예요. 10년 된 가족이죠. 10년? 와, 대단한데.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질 때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보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서연 씨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보리도. 재민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보리를 내려다봤어요. 보리야, 우리 행복해 보인대.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행복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리가 제 옆을 걸으며 가끔씩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사랑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보리야. 작은 전셋집. 좁지만 따뜻한 우리 집. 보리와 저 단둘이서. 이게 제가 평생 꿈꿔온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함께한 보리와 결혼 한 달 만에 자신을 때린 남편. 서연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 한 마리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리는 서연 씨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켜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연 씨는 그걸 보리에게서 배웠고 용기 있게 진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서연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보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연 씨, 그리고 보리야, 오래오래 행복하렴.